축산, 검협전. 67화 붉은 얼굴 도사. 금쪽 같은 딸을 구하려 노인이 목숨을 걸고 대결하고 붙잡힌 여인을 구하려 검선이 비검을 타고 나타나네. 보초들을 제 앞에 쓰러뜨린 사람은 다름 아닌 능운봉이었다. 허초가 반가워하며 앞으로 나섰으나 능운봉은 먼저 징을 주어 보초의 팔에 걸었다. 말을 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도록 혀를 찍었으니 굳이 포박하지 않고 조금 전 잡담하던 자세 그대로 바위에 앉혀놓았다. 상영은 같이 안 왔나요? 상영은 이 동굴에 갇혀 있어요. 다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어서 구해야 해요. 산채 입구에 숨겨둔 보초들이 발견되면 여가장을 빠져나가기 힘들어질 것이니 서둘러 대상형을 구해야 했다. 그런데 동굴에 들어서자마자 큰 바위가 앞을 가로막았다. 두 사람이 온 힘을 다해 밀었으나 바위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허초가 식은땀을 흘리며 초조해할 때 능운봉이 밖으로 나가 보초 하나를 끌고 왔다. 그리고 아혈을 풀고 자세한 상황을 물었다. 이 감옥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곽진인이 요법으로 수천 근짜리 바위를 가져왔고 밤 넣어줄 작은 틈만 남기고 막아버린 겁니다. 곽진인과 혼인하겠다고만 하면 직접 와서 풀어주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큰 바위를 옮길 사람이 곽진인 말고 또 있겠습니까? 허초가 이 말을 듣고 작은 틈을 찾아 몇 번이나 대상형을 불렀으나 답이 없었다. 부러질지언정 절대 굽히지 않는 성격이니 어쩌면 자결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비통해하며 다시 보초에게 물었다. 손발을 묶었나? 그럼요. 뱀 힘줄로 만든 질긴 밧줄로 아주 단단히 묶었지요. 뭐요? 손발을 묶으면 밥은 어떻게 먹으란 말이냐? 허초가 버럭하며 냅다 걷어차자 보초가 고통스러워하며 우물쭈물 대답했다. 그것이 대나무 막대기로 앉아있는 데까지 쭉 밀어넣으면 엎드려서 입으로 먹는 것이지요. 능운봉은 딱히 더 들을 말이 없어 보여 보초의 아혈을 눌러 다시 바위에 앉혀놓았다. 그 후에도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틈새에 달라붙어 계속 대상형을 불렀으나 여전히 답이 없었다. 다시 바위를 밀어보려 갖은 애를 썼으나 어림도 없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허초는 애간장이 타고 능운봉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댕댕댕댕 댕댕댕댕 한바탕 요란한 징소리가 울리더니 여기저기 사방에서 울리는 수많은 징소리가 온 천지를 뒤덮었다. 위험을 감지한 두 사람이 다시 전 먹던 힘을 쥐어짜자 바위가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았다.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힘을 끌어모았다. 징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벼랑간 푸른 빗줄기가 동굴로 날아들었다. 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대처할 방법이 없었다. 끝장이라고 생각한 순간 뜻밖의 검광을 거둔 상대가 다급히 외쳤다. 위험합니다. 어서 따라오지 않고 뭐 하시오? 적인 줄 알았던 상대는 바로 조심원이었다. 그는 어떤 설명도 없이 겨우 한숨 돌리는 두 사람을 재촉했다. 세 사람이 막 동굴을 나서는데 삼지창을 든 거구의 사내가 뛰어와 크게 호통쳤다. 이놈들, 어딜 도망가느냐? 조심원이 적을 향해 검을 빼들며 허초와 능운봉에게 먼저 도망가라고 다그쳤다. 그러고는 사내와 이란만 겨루고 곧바로 두 사람을 따라붙었다. 봉우리를 돌고 돌아 어느 석굴 앞을 지날 때 조심원이 주변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허초와 능운봉을 불러 세웠다. 그런데 방금 전 사내가 바로 뒤따라왔다. 허초가 다급한 마음에 암기를 쓰려 하자 사내가 껄껄 웃었다. 아직 안 들어가셨습니까? 허소엽, 능소적. 미처 말하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우리 편입니다. 사내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고 조심원은 두 사람을 데리고 얼른 석굴로 들어갔다. 웬 젊은 부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세 사람을 안으로 안내했다. 굽은 길을 한참 돌아가던 중 큰 절구가 앞을 가로막았다.
그것을 옆으로 치우고 들어가자 꽤 넓은 공간이 나타났다. 고생 많으셨어요. 차를 내올 테니 잠시 기다려주세요. 부인이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방금 전 사내가 돌아왔다. 이 사내는 바로 조심원의 사제인 위청이었다. 네 사람은 서로 이야기를 맞추어 본 후에야 어찌된 일인지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어제 허초가 서신 전달하는 일을 자처하자 조심원은 혹여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다. 하여 백기와 의논 후 몰래 허초를 따라 나섰다. 허초가 산채 입구에 숨어 보초들 얘기를 엿들을 때만 해도 그저 오지랖이 넓다고 여겼을 뿐 어젯밤 붙잡힌 여자가 대상령일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허초가 재분수도 모르고 나서긴 했으나 그 용기와 의협심만큼은 높이 샀기에 함께 여자를 구하러 갈 셈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불쑥 나타나 두 보초를 쓰러뜨렸는데 가만 보니 능운봉이 아닌가? 그제야 붙잡힌 여자가 대상령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나 혼자 여운명과 가군박을 상대하기는 어려우니 일단 두 사람을 따라가 보자. 지켜보다가 위험한 순간에 힘을 보태는 것이 좋겠어. 그러고는 멀찍이 떨어져 허초와 능운봉의 뒤를 밟았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한 사내를 발견하고 얼른 몸을 숨겼다. 아니, 저건 위청이 아닌가? 철사도인에게 다녀오는 길에 만났을 때 분명 일이 있다고 했는데 대가장을 도와달라는 것도 거절하고 가더니 어떻게 여기 있지? 혹시 여가장 놈들이랑 한패인가? 생각을 정리할 새도 없이 위청이 코앞까지 다가온 터라 일단 모습을 드러냈다. 크게 놀란 위청이 조심원을 잡아 끌고 인적 드문 숲길로 들어갔다. 여긴 어떻게 오신 겁니까? 어젯밤 붙잡힌 여자를 구하러 왔네. 조심원은 위청의 됨됨이를 알기에 솔직한 사정을 밝혔지만 같은 편이 더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여운명이 제 아내의 먼 친척입니다. 오랫동안 왕래가 없었지만 어릴 때 못된 짓만 일삼다가 쫓겨난 여운명을 장인어른께서 거두어준 일이 있어 관계가 퍽 좋은 편이지요. 얼마 전 성도에서 추운수 어르신을 만났는데 어르신 처가 후손인 능시부녀가 여운명에게 해를 당할 운명이라고 하셨어요. 한데 어르신이 다른 일이 있어 구하러 갈 수 없다며 저희 부부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잠시 여가장에서 신세를 지며 동정을 살피다가 능시부녀가 위험에 처하면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구해달라고 하셨어요. 이미 어르신과 약조한 후였기에 대가장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곳에 오니 여운명이 옛일을 잊지 않고 한대해 주더군요. 원래는 여가장 산채에서 함께 지내면서 나사만의 돌과목을 만드는 일을 감독했어요. 어느 날 주변을 오가다가 이 석굴을 발견했는데 규모가 제법 커서 석실이 10칸이 넘고 불을 피우지 않아도 따뜻하여 이곳에서 지내기로 했지요. 여운명 무리랑 부딪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운명과 가군박은 돌과목이 완성되면 어차피 보초를 세울 계획이었기에 위청의 제안을 기꺼이 수락했다. 이렇게 해서 위청이 돌과목을 관리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돌과목은 나중에 대가장 사람들을 가둘 요량으로 만든 것이라 계속 비어 있었다. 추운 수 말과 달리 20여일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나 여운명과 가군박의 검술은 물론 요법 수준도 상당해서 여간 걱정스럽지 않았다. 그런데 어젯밤 여가장에 잠입한 대상령이 가군박의 유황미온사를 훔치려다 붙잡히는 일이 벌어졌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